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입니다. 지금 4월부터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중과세가 부과가 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무에 관련된 책을 오늘은 준비했고요.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네, 이번 책이 나온 지는 지금 한 일주일 채 되지 않고요. 제목은 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을 가르치는 최고의 양도소득세 전문가의 안수남 세무사의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입니다. 여기 이제 표지에 보이는 분이 바로 안수남 세무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남 세무사님께서 네,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목차를 보면 그 다주택자 중과세가 이제 4월 1일부터 부과가 돼서 2주택자들에게는 10%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3주택자에게는 20%의 중과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매매를 했을 때 양도 차익이 크다면 거의 5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양도세로서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참을 이제 봐야 되는 문제고요. 임대사업자를 했을 경우에 또 내가 유리한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책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평범하게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이 책 서문에 나와 있는데 지금 오피스텔을 2채 갖고 계시고 아파트를 1개 갖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아파트가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댄다고 생각을 하고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를 이미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가 난다고 생각하고 매도를 했는데 본인들은 비과세라 생각했는데 국세청에서는 이제 세금을 내시오라고 이제 공지가 왔죠. 어떠한 이유였냐면 임대사업자로 낸 오피스텔을 세입자가 이제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제 주택으로 분류가 돼서 다주택자로 되어 있는 상황을 모르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몇 억이나 되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한 예로는 우리 집은 분명히 1세대 1주택이야 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했는데 다 큰 성인이 된 자녀들이 함께 사는 경우에 자녀들이 또 자기 스스로 부모님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냥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너무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서로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집은 지금 1세대 1주택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집을 매도를 했는데 자녀분의 그 주택이 있는 바람에 다주택자로 분류돼서 비과세를 못 받는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이 안에 있는 예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목차를 보면 그 1편에서는 다주택자가 되는 그 다주택자의 중과세에 대해서 중과세 적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그런 중과세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면 예문을 굉장히 꼼꼼하게 들었어요. 샘플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중과세에 대해서 적용 사례를 아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분양권이라든가 입주권이라든가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다양한 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계속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약사와 세무사의 공통점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서술해 놓으셨어요. 약국에 가서 약을 달라고 내가 머리가 아파요. 두통약 주세요 하면 이제 약사님께서 두통약만 주시죠. 그리고 제가 배가 아파요. 소화제 주세요 하면 소화제만 주시는 경우가 많고 이 소화제를 먹었을 때 부작용이 뭐가 날 수 있고 물만 마셔야 합니다 라든가 기타 등등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데일밴드 주세요 하면 데일밴드의 용도를 그 약사님께서 뭐 이거를 어디다 붙이실 거예요 하고 자세히 묻지는 않잖아요. 근데 세무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데 세금을 좀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지금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비과세에 한해서 세금을 이제 견적을 내주시죠. 근데 제가 지금 오피스텔이 2개가 있고, 뭐, 주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세대 1주택인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아까 예로 들은 것처럼 제가 1세대 1주택인 줄 알고 팔았는데 2개의 오피스텔이 있고 2개의 오피스텔 중에서 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서 주택으로 분류되는 상황 같은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사님한테 우리가 분석 의뢰를 할 때, 제가 오피스텔 2개와 그리고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정확히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라면 아까처럼 그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세무사님들한테 전화로 조금 이제 뭐 안면이 있으면 전화로 여쭤볼 수도 있고 또 아는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또 자산 관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물어 이렇게 해결하다 보면 사실 실수가 나오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내가 세무사님에게 제가 아파트가 하나 있고 오피스텔이 2개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라고 해서 만약에 상담료를 내고 의뢰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고 그것을 제대로 우리한테 알리지 않아서 재산상에 큰 손해를 끼쳤다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통상적으로 그 세무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사실상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란 커다란 몇 억이 되는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는 재산을 가지고 너무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들고요.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못하겠다 하면 뭐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국세청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하셔서 양도소득세 담당자와 전화를 하면 아주 원칙적인 거를 정확히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꼭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이 책도 참고적인 책으로서 또 올해 들어서 우리가 보통 주택을 매매하고 매수하면서 꼭 옆에 두어야 되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들을 쭉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차를 보면 다주택자들의 중과세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올해 시행되는 법령,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절세 비법과 황당한 과세 사례에서 실제 사례들을 많이 담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웠던 아니 당연히 이건 비과세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잠깐의 실수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다 포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과세 주택수와 중과세 대상 주택수 계산과 중과세 적용 여부 해서 지금 이제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제 여러 지역에 주택이 포함이 돼 있는데 과열지구, 투기 과열지구, 조정지역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기타 지역에 있는 3억 이하의 주택은 중과세 주택수에서 포함이 안 되고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은 중과세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고 또는 중과세 적용 여부는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별, 지역별 해서 상세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의정부의 집을 갖고 있다. 그런데 서울의 집을 하나 갖고 있고 의정부의 집을 갖고 있다. 근데 의정부의 집을 갖고 있는 게 얼마냐 혹은 또 서울의 집을 갖고 있는 게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세금 부과 형태가 달라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비과세를 받을 줄 알았는데 세금을 내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거주 요건이 삭제되었음에도 적용되는 사례들. 장기 임대주택 보유 시 양도하는 일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다. 그러니까 내가 임대사업자를 내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주택이 하나 남았다라고 하면 그 주택에는 앞으로 2년 거주를 하셔야 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서울의 아파트가 됐든 지방의 아파트가 됐든 우리가 아파트라는 것은 실거주까지 하고 혹은 수익을 또 상당히 많이 낼 수 있는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뭐 최근에 개포 8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테크 수단으로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아파트이고 특히 수도권의 아파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세대 1주택에게 주는 그 비과세 혜택이 결국에는 9억까지가 해당이 되고 9억 이상이 되어도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이용하고 내가 주택을 갖고 있어도 주택 하나를 더 매입해서 일시적인 2주택 관계에 있을 때도 또 이 일시적인 2주택 3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잘 활용한다면 재테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절세이고 또 비과세 받는 조건이겠죠. 또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뭐 강남에 뭐 20억, 30억 되는 아파트는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뭐 지방과 서울에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질 수가 있고 또는 뭐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해서 또 일시적인 2주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아지고 또 이 책의 뒷면에 가다 보면 조합원의 입주권을 우리가 매수했을 때 또는 재건축의 그 입주권으로 전환됐을 때 이런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에서도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자체도 상당히 고액이고 또 우리가 양도를 했을 때 세금 부분도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되니까 지금 건축물인 아파트였을 때 그리고 또 입주권으로 전환됐을 때 이런 양도소득세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지 우리가 절세도 할 수 있고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오늘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당분간 재테크를 하거나 또 양도를 하실 때 매매를 하실 때 꼭 옆에 두어야 되는 책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준비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체크하시고 서점에 가서 이제 한 권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체크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환이었습니다.